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입니다. 오늘은 삼성그룹 창립자이신 호암 이병철 선생, 그러니까 1987년 11월 19일에 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드님 되시는 고 이건희 회장은 78까지 사시고 돌아가셨죠. 두 분이 요사이 나이 기준으로는 조금 더 오래 사셔도 되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렇게 많은 혜택을 주고 조금 80 다 채우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두 분이야말로 아낌없이 준 나무입니다. 이병철, 이건희 두 분, 그리고 이재용, 이 이병철과 3대는 국민들로부터 참 욕도 많이 먹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재용 씨는 2차례나 감옥에 갔다 나온 사람입니다. 이 3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혜택을 본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가 뭘 해줬느냐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볼만 합니다. 이병철 선생에 대한 추억이 저는 몇 개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서울 시내의 한 CJ 빌딩 안에 들어갔더니 그 로비에 이병철 선생 흉상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 거의 경영 철학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인재제일, 사업보국, 합리경영으로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1950년대 제일제당, 제일모직을 경영하실 때 이병철 선생이 제시한 이 3대 원칙은 지금도 삼성그룹, 특히 삼성전자의 경영 원칙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철학이 들어있습니다. 전략이 들어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병철 선생의 위대한 창조성과 가치관이 들어있는 하나도 뺄 데가 없는 3대 원리입니다. 기업 경영의 원리를 사람 중심으로 파악하였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보다 사람이 먼저다는 이야기를 먼저 외친 사람이 이병철 선생입니다. 자원이 부족한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인재 육성임을 간파한 것입니다. 그는 일자리는 모자라고 사람은 남아돌던 시대에 인재 발탁과 교육을 중시한 성견 지명의 위인이었습니다. 국가 건설기의 한국에서는 기업의 존재 목적이 부국 강등에 이바지하는 것임을 분명히 한 말이 바로 사업보국입니다. 사업을 통해서 국가에 보답하겠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세금을 많이 내는 게 기업인의 애국이겠죠. 경제는 과학입니다. 집념, 뚝심, 배짱 같은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요소가 아니라 합리성이 승패의 관건입니다. 치밀한 계획과 정확한 판단이 뒷받침되지 않는 뚝심은 만용일 뿐입니다. 바로 합리경영이 이병철 선생의 3대 원칙이었습니다. 인재제일은 결국 교육과 공정한 인사를 통하여, 합리경영은 과학기술 개발을 통하여, 사업보국은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세금 납부를 통하여 그렇게 구현한 집안이 바로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3대입니다. 인간 말살의 김일성 3대와 너무나 비교됩니다. 제가 10년 전에 김동길 선생과 함께 기차를 타고 대전에서 열리는 강연장으로 가면서 우리 김동길 선생으로부터 재밌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삼성그룹 창립자 이병철 회장을 수십 년간 모셨던 운전기사가 모는 차를 우리 김동길 선생이 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늙은 기사는 김동길 박사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병철 회장님은 삼성보다도 나라를 더 생각하신 분입니다. 바로 사업보국 정신이죠. 제가 수년 전 삼성전자의 인사부문 간부로 일했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병철, 이건희 회장으로 이어진 인재제일이라는 정신을 말단 직원들에게까지 스며들도록 한 것이 삼성의 성공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의 성공은 인사에서 나왔다는 거죠. 인재제일은 인사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삼성 인사의 원칙이 인재 발탁과 교육의 원칙을 능력, 청렴, 공정으로 요약한 점이라고 합니다. 능력, 청렴, 공정한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능력, 청렴, 공정을 기준으로 인사를 했으면은 조국 사건 같은 게 나오겠습니까?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정치에도 인사가 중요합니다. 합리경영, 사업보국, 인재제일은 대한민국 정치에도 그런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이 인사 담당 간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삼성그룹에서 주로 한 일이 인사에 지연이나 학연이 게재되는 것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사람을 뽑아 적소에 배치하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도록 한 뒤에 평가를 정확하게 하고 신상필벌하되 대우를 잘 해주면 열심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딱 정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했습니다. 삼성은 경쟁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면서 끊임없이 개혁해가는 조직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개혁을 한다는 겁니다. 삼성이라는 회사는 성공, 이 정도는 이제 됐다. 여기서 만족하자가 없고 항상 불안해하는 기업이 삼성입니다. 내년에는 또 뭘 해서 먹고 살 것이냐. 항상 긴장을 조성하는 게 이 삼성 지도층의 역할이었다고 합니다. 삼성은 그러니까 일본의 장점과 한국의 장점을 종합한 거죠. 일본인의 정확성과 한국인의 창의성, 일본인의 고지식함과 한국인의 자유분방함을 결합해가지고 삼성식으로 업그레이드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원래 위대한 것을 만들어내려면은 상반되는 것을 통합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힘이 생깁니다. 흔히 한국인들을 잘 다루려면은 울타리를 넓게 치고 높게 쳐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재량권이나 자율권을 폭넓게 보장하되 금지선은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한국인들은 신바람이 나서 엄청난 생산성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건희 회장을 이병철의 아들이라고 보는 것은 이건 과소평가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아버지와는 다리가 다른 회사를 만들어서 세계를 상대로 한 글로벌 플레이였습니다. 두 사람의 시대적 배경은 다르지만 결국 사람 중심의 경영, 즉 인재제일이라는 핵심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저는 1983년 12월 이병철 선생이 돌아가시기 4년 전에 월간조선에 있을 때 조선일보 선우휘 주필을 모시고 가서 두 분이 대담하는 것을 곁에서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한 6시간 신라호텔에서 흉금을 틀어놓는 흥미진진한 대화를 했는데 제가 그걸 녹음을 했다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 정리를 하면서 이병철 선생의 말씀을 2번 들었는데 이분이 말을 아주 간단하게 합니다.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 말 중에서 아직도 기억나는 말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는 똑같은 일을 하려면 죽는 게 차라리 낫다.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삼성이 언젠가는 일본을 따라잡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2개를 대었습니다. 하나는 삼성의 이병철 선생 같은 그런 관리자들은 일본 기업의 관리자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한다. 또 더 많은 시간을 일을 한다. 그리고 교육을 우리가 일본보다 3배나 더 많이 시킨다. 이렇게 딱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병철 선생은 반도체에 투자를 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이 반도체라는 대모험을 이병철 선생이 1원을 넘어서 했다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70 넘으면 모험하기 싫잖아요. 그런데 이병철 선생은 70대에 일생일대의 모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대성공을 해가지고 오늘의 삼성을 만든 건 아닙니까? 오늘의 삼성 제조업으로 세계에서 매출액이 한번 꼽아볼까요? 삼성보다 매출액이 더 많이 나가는 회사는 애플, 폭스바겐, 그 다음에 도요타, 그 다음에 삼성전자입니다. 세계 4번째입니다. 산업혁명에서 가장 늦었던 대한민국에서 세계 4번째 되는 회사를 만든 겁니다. 그 원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병철 선생의 3대 원칙, 철학에서 나온 거죠. 그 중에서 핵심이 인재제일입니다. 인재제일. 이 이병철 선생은 그러나 87년에 돌아가실 때 그렇게 편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반도체에 워낙 크게 투자를 해가지고 아직도 수익을 제대로 보기 전입니다. 잘못하면 삼성전자가 반도체에 모험을 해서 회사가 날아갈지도 모른다는 흉흉한 이야기가 나올 때였습니다. 그때 돌아가셨어요. 87년에. 그런데 다행히 후계자를 잘 둔 거죠. 이건희 회장이 그 반도체를 세계 최고의 품질로 만들어서 오늘의 삼성전자라는 괴물과 같은 회사를 만든 거죠. 삼성전자의 매출액은 웬만한 나라의 GDP보다 큽니다. 삼성전자의 수출은 한국 수출의 한 10% 차지하죠. 이런 삼성전자를 만드신 분,
이런 이병철 회장 삼성전자의 대성공은 어디서 비롯되었느냐?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국가였다는데 기인하는 것이고, 바로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뒷받침이 있었으므로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같은 위대한 기업인도 나타날 수 있었다. 이런 거죠. 더구나 5.16 이후에 아직도 경제정책의 방향을 정하지 못한 박정희 장군을 만나서 이병철 회장이 설득을 합니다. 기업을 앞세워야 합니다. 기업이 돈을 벌도록 뒷받침을 해주어야 합니다. 기업과 군인이 같이 가야 합니다. 금방 박정희 장군이 그 말뜻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기업을 앞세우는 방식의 경제개발 정책을 실시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병철, 정주영 같은 위대한 기업인들이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역사 무대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군인 그리고 기업인, 과학, 기술자가 큰소리친 연대가 바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 군인 출신 대통령이 다스리던 30년이었습니다. 그덕 기업인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인들이야말로 성직자입니다. 일자리에서 행복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기업인들이 행복을 만드는 분들입니다. 이런 기업인들을 존중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